자, 끝으로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그러니까 혐의는 성추행 보도 무고와 관련된 혐의인데 1, 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받고 이번에 확정이 된 거거든요. 간단히 이번 판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뭐 2심에서 그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공소사실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니까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모르는 거고요. 실은. 예.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라고 네. 하는 대원칙을 확인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물론 뭐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실은 지금 1심이나 2심에서 계속해서 얘기된 게 그 증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의 진술 이외에 다른 진술이 좀 없고 다른 증거가 없어서 이것도 자칫 그 이게 무리한 기소 아니냐, 정치적 기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예, 판결이 좀 대법원에서 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적 부담으로 본인이 안고 가실 수밖에는 없지만 판결 결과는 그러했다. 라고 보입니다. 네, 1심, 뭐 2심 대법원 다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무죄가 나온 것인데요. 다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1심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보도에 대한 반박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방어적 성격 내지는 성추행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네. 이런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이것이 이제 전문 증거, 들은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있지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무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은 신만이 아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증거가 부족하다. 뭐 이래서 무죄가 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까지는 이 자리에서 좀 밝히기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은 이른바 거짓 미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혹시라도 뭐 관련 유사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다른 사건은 이 사건과는 달리 사실은 네. 좀 구체적인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소위 미투 사건들이 대부분 좀 화제가 됐던 국민들의 관심이 됐던 미투 사건들은 대부분 증거가 좀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분이 네. 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그분으로부터 또 들은 이야기 이런 것밖에 지금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 구체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칠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예, 사건이 다르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소위 그렇게 이제 붙은 그런 어떤 재판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제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네. 들이 언론사하고 무고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한 정봉주 거죠. 의원하고 전 의원이죠. 이렇게 이제 무고,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이제 지금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또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다고 이제 봤지만 결과적으로 성추행 문제보다는 명예훼손, 무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이제 고의 같은 것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것 예. 때문에 이제 무죄가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무고가 되기 위해서는 허위인 것을 알고서 그러면서 이제 고소로 나아가야만 그래야 이제 무고가 되는 건데 정봉주 전 의원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미투 사건하고 좀 다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장식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